자, 이번 영상에서는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한성 네 문제만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평상시에 성향이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진득하니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인데 고3이니까 조금은 스피디하게 가볍게 다루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될까 모르겠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모의고사의 빈칸 한성 네 문제가 그렇게 막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지 않았나, 해볼 만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또 케바케니까 또 잘 못 푸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화나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 좀 동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31번 빈칸 한 단어짜리. 지금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빈칸이 있고 5개의 동사가 탁 하니 나와 있는데 좀 묵직하네요. 선택지 1번 수출하다, 2번 제한하다 제약하다, 3번 conceal 뭔 뜻이야? 숨기다. 4번이 어려웠죠. liberate. 근데 liberty라는 명사 좀 알고 있으면 좀 쉽지 않나요? 해방시키다.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서 뭐 석방시키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하지만 해방시키다. 5번에 tolerate. 이거 좀 어렵나? 관용하다. 그죠? 참아주다. 용인하다. 그죠? 똘레랑스 뭐 이런 거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31번 여러분 어떻게 푸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빈칸 바로 다음에 예로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sanctuary. 근데 이런 모르는 단어 나오더라도 결국 법 얘기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 역추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좀 편하게 생각합시다. 결국 이 글의 핵심은 뭔가요? 색깔과 사회 계급의 뭐 관계잖아요. 결국에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회 계급과 관련되는 내용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잡아냈으면은 굉장히 쉽게 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런 대목 있잖아요. 여기 요런 대목. 이게 결정적인 근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바운더리를 갖다가 이렇게 강제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제한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마 restrict라는 단어를 금방 잘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색깔이라는 게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의미와 문화적인 어떤 의미, 중요성을 갖다가 테이크온 하게 되면서 사회 내에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어떤 시도냐면 그 색깔들의 사용을 삐리리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어떤 예로서 sumptuary laws라는 어떤 법을 예를 들고 있어요. 야, 이 단어 진짜 어렵죠.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얘기해 주면서 sumptuous 이런 단어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이게 assum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 assume. 어원이 가지고 가다, 취하다. 그죠? 그래서 이 sumptuous라는 단어가 내가 다 가져. 다 있는 대로. 그래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sumptuary라는 단어는 이것도 제가 독해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차별적인, 제한적인 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뒤에 딱 보니까 얘가 딱 제 예상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저는 이 색깔 얘기가 딱 나오면서, 법 얘기가 딱 나오면서, 왜 그 서양 그 그림들 보면은 교황이나 추기경들의 그 옷 색깔이 항상 그 자주색, 보라색, 고계열이잖아요. 그건 정말 고귀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 색깔이잖아. 그게 딱 연상이 됐는데 딱 제 예상하고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 여기에. 그것들은 발견했다. 그것들의 최고의 표현을, 그러니까 최고의 표현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얘기죠. 유럽에서, 그죠? 12세기 중반부터. 그 다음에 그러한 법이 나와 있어요. 어떤 법이냐? 이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것에 다 터치 온, 해당, 건드렸다는 얘기죠.
그죠? 식사에서부터 옷 그리고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바운더리를 강제하는 걸 추구했다. 그죠?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장 핵심이었던 단어예요. 이 단어와 가장 결정적으로 연관되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함으로써? 인코드하는 거죠. 사회 계급을 어디 속으로? 아주 명확한 시각적인 시스템 속으로. 다시 말하면 특정 계급은 특정 색깔로, 특정 색깔은 특정 계급만, 이런 식으로. 뒤에 막 얘가 막 나와 있잖아요. 컬러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signifier, 지시체, 지시사, 나타내주는 것, 인디케이터였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 언어에 있어서. 기표라는 말 들어봤나요? 기표? 시니피앙, 시니피에 뭐 이런 말 못 들었어요? 그리고 보면 나와 있죠. 스칼릿과 같은 밝은 색깔들은 바로 누구 몫이었다는 거예요. 딱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딱 이 사람들만. A select few. 선별된 소수. 소위 말하는 아주 기득권층. 그죠? 엘리트들. 그들만의 목, 프리절브. 걔네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목이었다는 거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푸셨나 모르겠네요. 자, 32번으로 가볼게요. 역시나 네 번째 줄에 very personal, extra personal.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항상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자, 존 더글라스 패티그루라는 심리학자가 요 세상을 요렇게 나눴다는 거 아니야. 나로부터 주변에 있는 거, 파리. 그 다음에 나로부터 저기 멀찍이 익스트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지금 너무나 쉽게 이 파리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 쭉 해주고 있죠.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죠? 여러분의 손을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파리퍼럴의 공간. 그죠? 리얼한 거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 퍼스널 스페이스는 무엇을 가리킨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거. 당연히 여러분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터치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거 너머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제 동네, 제 방 안에 있는 요 지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통제할 수 있지만 이건 파리 퍼스널한 거지만 저기 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던데 익스트라 퍼스널이죠. 그죠? 그거는 아까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야. 분명히 앞에서는 리얼하고 right now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possibility의 realm이에요. 그죠? 달라요, 달라.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나니까 또 하나의 사실이 뒤따르더라. 명확하고 아주 쓸모있는. 그죠? 자, 익스트라 퍼스널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에 일어나는 거다. 미래.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야죠.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에요, 기분. 아, 먹고 싶어. 피치 하나 먹고 싶어.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피치가 어디 있냐면 저기 코너 시장에 있는 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피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can't enjoy예요. 여러분 오직 미래에만. 그죠? 여러분이 가서 그것을 딱 손에 쥐고 난 다음에만 먹을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공간의 이 두 종류는 시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 디스턴스라는 것이 시간과 연관되어 있다. 그죠? 과거는 여러분의 리치 바깥에 있다. 약간 아웃 오브 디신 아까 비욘 썼죠?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건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필 규정 같은 건가?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다. 역방향도 가능하다. 시간 여행 가능하다. 이럴 때는 답이 4번이겠죠. 5번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3번은 글의 지문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빈칸 다음 부분에 weak point라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요게 약점이라고 좀 번역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그거를 자칫 약점이라고 좀 번역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넘겨짚어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윅포인트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또 나오죠, 여기 밑에. 그냥 단순하게 좀 약한 지점, 그죠? 헐거운 지점, 약간 그 다이빙에서 스프링 다이빙 보드 같은 지점 뭐 이 정도로 이제 쓴 건데 자칫 좀 오해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빼고 나면은 아마 다 잘 풀지 않았을까요? For a purpose.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목적이겠어요? 벌레 잡아먹는 목적을 위해서. external energy. 외부의 에너지. 이게 뭐겠어요? 그 본문에서는 raindrop 아니야. 빗물. 이걸 갖다가 exploit. 여기서는 이용하는 거겠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끝까지 몇 번씩 읽었다니까요. 나머지 선택지도 하나씩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저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요것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 모양이 아주 야리꼬리합니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들 있어요. 그죠? 개미잡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독특한 전략. 그죠? 살아있는 먹이를 캐치하기 위한 전략은 오랫동안 대중의 상상력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야, 신기하다.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잡아먹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상상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몇몇 독특한 놈들이 stand out, 눈에 띄더라. 이 중에서도 몇몇 애들이 좀 눈에 띄더라. 자, 울릭 바우어라는 진화 생물학자 분이 계신데 이분에 따르면 아주 시각적으로 참 눈에 띄는 스트라이킹한 무슨 피처 플랜트가 있대요. 마치 호롱 아니죠? 조롱박 피처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 피처라 그러잖아요.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그죠?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빈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빈칸의 근거는 어디 있어? 당연히 이것의 근거는 당연히 다음 문장부터 쭉 나오겠지. 앞부분에 없었어요. 빈칸 다음만 열심히 읽으면 돼.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그림을 좀 그려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리지드하고 수평에 리드가 있어요. 이렇게 리드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호롱이 이렇게 조롱이 있고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뚜껑이 뭐가 있냐면 익스포즈 보세요. 바깥에 노출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릴게요. 요 부분. 요 부분. 언더사이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넥타가 나온다는 거야. 당연히 넥타가 나오면 꿀이니까 벌레들이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 먹으러. 그죠? 여기 매달릴 거 아니야, 여기 밑에.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비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빗물이. 그죠? When a raindrop strikes the ridge top. 당연히 이 뚜껑이 아래쪽으로 덜컥 내려가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던 벌레가 덜컥 떨어지겠지. 지금 이런 원리예요. 그죠? unsuspecting, 의심하지 않는 방문객. 이게 누구겠어? 그 벌레였겠죠. 아무 생각 없었던, 방심하고 있던 방문객을 아래에 있는 소화액, 그죠? digestive juices 쪽으로 확 집어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이 원리를 봤더니 엑스레이 스캔을 돌려봤다는 거죠. 이 피처의 단면을 봤더니만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 여기가 되게 꼭 스프링보드, 다이빙보드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뚜껑이 레이즈 되어 있을 때, 낮춰져 있을 때, 중립적인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다 한번 봤다는 거예요.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그죠? 여기가 좀 약간 윅 포인트예요. 여기가 딱 아주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연구자들의 결과는 보여주었다. 구조상의 어떤 약한 지점, 그 피처의 그 목 부분에 있어서. 그죠?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데 움직이는데 다이빙 보드처럼, 그리고 이 피처의 바디가 밴드해서 구부려져서 이 밴드가 목적격 보호인 셈이죠. 이 메이크라는 사역동사에 바운스백 하도록, 그죠? 특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그래야지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또 벌레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평범한 어떤 나뭇잎처럼 빗방울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평범한 나뭇잎은 chaotic vibration, 아주 그냥 사방팔방 무질서한 일관되지 않은 그런 진동을 보이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되게 일관되게, 그죠?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나마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었던 34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어디 위치했나요? 그를 요약해주는 맨 마지막 문장이 있네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극단적인 경쟁 사회를 Man eats man world라고 얘기하는데 Fish eat fish라는 말을 써가지고 되게 재미나게 표현을 해놨네.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 세계, 어떤 세계예요? 소위 말하는 뭐 생존 경쟁으로 가득한 그 물 밑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바다나 강 세계. 거기서 생존이라는 것은,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빈칸이다. 결국 이걸 요지예요, 요지. 솔직히 앞에서는 계속 얘밖에 없잖아, 솔직히. 많은 물고기들이 자기 자신의 빛을 생산해내는데 이게 바이올루미네센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요 단어가 지금 몇 번이나 나옵니다. 명사로도 나오고 이렇게 형용사로도 나오고. 어떤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헤드램프처럼 바다를 쫙 수입하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후레쉬 비춰서 나아가는 것처럼 랜턴 피쉬도 있고, 드래건 피쉬 같은 경우는 오직 자기만 볼 수 있는 빛을 내 가지고 보세요. 자신의 그 먹이들이 모르도록 다가오고 있는 그 위협을, 이 다가오고 있는 위협이 뭐겠어? 자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만 보여, 이 빛이. 그죠? 그 다음에 앵글러 피쉬 같은 경우는 마치 낚시하는 것처럼, 그죠? 반짝반짝 거리는 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주 날카로운 어떤 턱은 요건 주어죠. 턱은 stay hidden, 숨어 있다는 거야. 그늘 속에.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그 불빛 쫓아가지고 왔을 때 확 낚아채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바이올루미네센스라는 것은 또한 이용된다. 천적을 갖다가 좌절시키는데, 다시 말하면 포식자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피식자 입장에서도 이 바이올루미네센스를 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겠죠. 스푸크 피쉬, 스푸크이라는 게 유령이라는 뜻인데 유령 물고기라는 게 있나 봐. 이쪽 애들은 배 한가득, 그죠? 공생하는 번쩍번쩍 빛을 내는 박테리아가 있나 봐요. 그죠? 왜 얘네들을 갖다 뱃속에다가 이렇게 담고 다니는 걸까? 배에다가. 여기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기들이 아래쪽을 밝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다는 거 아니야. 위에는 태양, 그죠? 아래쪽에서 봤을 때 폭격기가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밑에서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 못 쏜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이 물고기의 글로잉 벨리, 번쩍거리는 배때기가 뭘 숨긴다는 거야? 자신의 그 실루엣. 어두컴컴, 예를 들면은
그 밝은 그 배경에서 자기 혼자만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지나가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밝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래쪽에다 조명을 단 거야. 그래서 선라이즈 배경으로. 당연히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숨을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빈칸의 근거는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것만 갖고서 마치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글 전체 다 요약해가지고, 어? 잡아먹히는 놈, 잡히는 놈. 잡으려고 하는 놈은 찾는 거겠고, 잡히는 놈은 숨으려 하겠고. 일종의 무슨 게임입니까? 숨바꼭질 게임이라는 거죠. A game of hide and seek. 근데 여기서 관건에 있는 건 뭐야? 후각이야? 촉각이야? 근력이야? 아니죠. 시각이죠. 보냐 못 보냐. 시각에 우선권을 주는.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프라이어타이즈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이 관건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시 아니면 사격 같은 게 그 100m 달리기의 우사인 볼트 같은 어떤 폭발적인 어떤 스프린트 능력이 필요한가요? 사격하고 낚시는 가만히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모든 어떤 게임마다 그 게임이 우선시하는 어떤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The sense of sight을 보냐 못 보냐, 빛을 보냐 못 보냐, 빛과 관련해서 이걸 우선시하는 hide and seek 그런 게임이다. 답이 2번. 나머지 선택지들도 하나씩 보다 보면은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게 보면 일루미네이션 이런 거 참 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모방 얘기는 없었으니까. 에이, 와이더 비전? 시야가 넓냐 좁냐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2번. 3점짜리 문제였지만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